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원상희 평론가님, 김택규 회장이 갑자기 안세영 선수의 그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의아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업계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폭로 이후에 스폰서 30% 페이백 논란이라든지 김 회장의 갑질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업계 역시 지금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김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만남을 통해서 본인을 향하고 있는 부정적인 기류,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보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네. 사실 진정성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안세영 선수보다 김 회장이 먼저 입국을 했어요. 올림픽 당시에. 그때 안세영 선수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도 됐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A4 10장 분량의 해명문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 불거지고 점차적으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조사 권한까지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문체부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찌 보면 김 회장 입장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사면초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을 뭔가 타개하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문체부가 협회 감사의 속도를 내니까 김 회장도 그 태도를 좀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협회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용품 계약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콤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스폰서 문제는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얼핏얼핏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권평론가님,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그 톱랭커들한테 이 자율권이 주어진 것도 좋지만 협회 측에서 그 반론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협회의 총 금액이 줄어들고 그건 결국 유망주 지원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것도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선수 개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 협회 차원의 어떤 지원받는 규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3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300명에 대한 이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건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입장을 좀 달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이 방식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 안세영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제2의 안세영, 제3의 안세영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원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후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축구협회보다 임원이 훨씬 많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예. 임원이 40명이지만 기부금은 제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타겟책도 내놔야지 언제까지 세계 랭킹 선수가 계속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랭킹 선수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못하겠다. 이 주장 자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 입장을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300명 선수에 대한 또 대안책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역시 대답 역시 내놔야 될 것이 배드민턴 협회의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선수가 출전할 국제대회를 일정 부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서 안세영 선수가 이 파리올림픽 출전에 대해서 부상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선수들이 대회는 다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심에 나갔었는데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권평관님,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선발되면 국제대회에 의무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선수에게 어떤 대회는 좀 걸을 수 있게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좀 경기력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뭐 경기력이라든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상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협회 결정에 따라서 국제대회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이 세계 랭킹 1위 선수, 그러니까 탑 랭커들한테는 출전할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쉴 만한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이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 부상에서 완전히 지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내놨던 해명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안세영 선수 지난해 11월에 일본 대회와 중국 대회는 협회 차원에서는 쉬라고 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국제대회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안세영 선수가 거의 10몇 개에서 20개에 달하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전도 안세영 선수 의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강압을 해서 나간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부상을 달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는 게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사실 뭐 저는 적합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또 앞서 안세영 선수 이 경쟁 상대로 꼽는 선수가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잖아요. 맞아요. 이 천이페이 선수라든지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 같은 선수들은 사실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움직이면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개인 후원이 열리게 된다면 안세영 선수 역시 협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이런 부분들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탑 랭커에 속해 있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뭔가 이 고무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